토지 서평 5입니다. 세상에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악인이 분명 있습니다. 끝으로는 온갖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순둥이의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인성의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끝으로는 거칠고 사납기까지 하지만 내면은 더없이 따뜻하고 정의로운 인성의 소유자가 있는 거죠. 아내는 물론 자식에게조차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 줄 줄 몰랐던 조중구는 끝으로는 더없이 유연하고 부드럽기까지 한 데다 귀족의 피를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호감형으로 인식되기까지 했지요. 조중구는 단 한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등에 혹이 달린 곱추였지요. 부모 안 닮은 자식이 있을까 싶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뛰어난 인품을 지닌 부모 밑에서 전무후무한 악인이 태어날 수도 있고 악마와 같은 인물에게서도 천사 같은 자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중구의 아들 병수도 바로 그런 의외의 인물이었지요. 병수는 서희보다 2살이 많은 오래비였지만 말이 오래비였지 서로가 사돈지간이 되는 서열이었으므로 사실상 남이었죠. 조중구는 최참판댁의 만석재산을 완전히 강탈하기 위해선 서희와 병수를 혼인시키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미 10대 중반에 들어서서 어느 정도의 지각이 생긴 서희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기질이 할머니를 닮아서 대단히 강한 데다 아버지 최실수를 닮은 명민함, 어머니 별당아씨를 닮은 미모를 지닌 서희는 동네의 김은장에게서 한학을 배웠고 집안에 켜켜이 쌓인 책들을 통독함으로써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깨달아 나갔는데요. 업문으로 된 소설책들까지 통독해 나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서울서 발행되는 신문조각 같은 것도 가끔 읽음으로 나라의 사정도 알았으며 심지어는 조중구에게서 배운 일본어로 그 나라의 책들도 접했습니다. 어리지만 지식의 정도가 뛰어났다는 것이죠. 교활한 조중구는 서희의 성장이 두렵고 야차같이 사나운 그 성질이 무서웠지만 노련함이 뛰어난 자신이 재산을 이미 장악하고 있음을 믿고 쇼를 보이는 일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라 합시고 서희에게 일본어까지 가르치는 모습을 보였으며 옷이며 먹는 것이며 가탈을 부리는 서희를 방관했지요. 그래서 병수와의 혼인도 아내 홍씨를 내세워 달래기 작전으로 나갔는데요. 그때마다 경기를 일으키는 서희는 점점 자라면서 표독스러움이 더해지며 자신을 방어했는데요. 문제는 병수였습니다. 순수했던 병수는 응감생심 자신 같은 괴물이 서희와 혼인한다는 건 하늘을 거스리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일개 식객에 불과했던 아버지가 최참판댁의 재물에 손을 대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턱출한 규수 서희까지 자기가 넘본다는 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는 거지요. 조중구의 악행은 그러나 날로 그 도를 더해가는데요. 자신이 망가뜨린 여종 사물이를 마음껏 유린하다가 아내 홍씨에게 들킨 후 엄청난 매질에 시달리게 했으면서 마침내는 무참히 버리기까지 했죠. 옛날의 양반들은 흔히
종첩이라고 해서 곁에 두고 부려먹어가면서 애정을 쏟는 게 그다지 나쁜 것으로 치부하지도 않았건만 그는 이쁘고 맘씨고 온 사물이를 유린한 후 그냥 버린 것이지요. 버리기만 했다면 차라리 괜찮죠. 자신이 마음껏 이용해 먹은 삼수에게 사물이를 마치 물건을 던지듯 던져주었죠. 삼수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최참반댁을 무참하게 배반하고 조중구의 수족이 되어 마을 사람들을 유린했는데요. 원래 악독한 주인 밑에는 악독한 종이 자신이 지게 된 알량한 근세를 휘두르며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삼수는 자신에게 던져진 사물이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마치 창부대하듯 대하며 학대합니다. 헌계집이라 싫다면 그만인 것을 그뒤 받아서 자신의 욕구를 풀면서 툭하면 때리고 짓밟으며 타고난 잔혹성을 마음껏 휘두르는 것이었죠. 나중엔 사물이가 임신을 해 자식을 낳았지만 그 아이까지 외면하며 모자를 잔인하게 학대했던 삼수. 삼수는 조중구의 개가 된 자신의 자리가 견고하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악은 원래 악을 깊이 안다는 건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수를 이용해 마을 사람들, 즉 논밭의 경작권을 지게 된 조중구는 삼수의 악랄함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겠다 싶어지자 서울서 데리고 온 지서방을 집사의 자리에 앉힙니다. 감히 주인을 제치고 기어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삼수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든 것이지요. 토사구팽이 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자 삼수는 붕괴하고 그 스트레스를 모두 죄 없는 사물이에게 풀게 됩니다. 얼굴에 피멍이 가실 날이 없는 사물은 자식마저 병이 들어 야간쯤 못 써보고 죽자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미쳐갑니다. 그렇듯 최참판댁 식구들을 악행의 도구로 몰고 간 조중구는 마음껏 횡령한 돈으로 서울에다 고래등 같은 집을 사고 화려한 가구 식기들을 사들여 취장을 하느라고 혈안이 되는데요. 그점 을사보호조약이니 뭐니 하며 나라는 일본의 손에 서서히 넘어갑니다. 마을에서는 서희의 글선생 김훈장이 통군에 마지 않고 서울에선 대신들의 자결이 이어지는 등 형용할 수 없는 난국이 계속되지만 조중구에겐 나라의 안위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자신은 남의 재산 가로채어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요. 나라가 무너져도 자신의 안위만 보장된다면 또 재산 탕진만 계속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싶으니까요. 그는 그래서 친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미 거대한 세력이 되어 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삼천리 반도를 통째로 집어먹는 일본에게 그는 손발 아니라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의 개가 되길 서슴없이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도 양반인데 싶어서 김원장은 조중구를 찾아가 함께 권기할 것을 권유하고 어병에 합류할 것을 바라지만 코섬치는 조중구. 그에게 나라를 위해 비분관계하는 김원장의 꼬락선 일은 우습다 못해 의의가 없을 뿐인 거지요. 동네 사람 모아놓고 난리치는 김원장이 귀찮아진 거는 잠시 서울로 피신을 하기까지 하는데요. 하다못해 어병군자금이라도 내어놓길 바라던 김원장은 그제서야 조중구의 실체를 파악하고 분노하지요.
어리석은 김훈장은 단순한 데다 선량한 위인이어서 고아가 된 서희디에 조중구라는 후견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왔으니까요. 조중구의 가식, 말장난에 넘어가 끝만 보고 판단을 했던 거지요. 그렇게 모두들 속을 만큼 조중구는 허위에 가득 찬 위선적인 인물이었으니까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 영혼은 완전히 썩어 있었던 조중구. 탐욕과 거짓과 위선이 일상이었던 조중구는 그렇게 병사리 사람들을 깜짝같이 속이며 편가르기 하고 일본에 빌붙으며 만석재산을 가득 채워 탕진하는 동안 길상과 서희, 봉수는 키가 자라고 마음이 성숙해지며 상처받은 청춘이 되어가는데요. 자랄수록 건칠해지고 용모가 준수해진 길상을 봉수는 연모하게 됩니다. 이쁘고 은은한 미색으로 자란 봉수는 서희와는 또 다른 미모를 자랑했는데요. 오직 서희 애기씨한테만 지극정성을 다하는 길상은 봉순의 그런 마음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노골적인 교태를 부리며 어여쁜 봉순이 접근해오자 화를 내며 한양기 있는 가시나는 나는 싫다고 냉담하게 거부해버립니다. 그 후 봉순은 소리꾼이 될까 하며 방황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별당아씨를 데리고 달아난 구천이 아니 환희가 머리에 삿갓을 쓰고 평사리의 뒷산에 있는 윤씨 부인의 산소건방에 나타납니다. 선산을 손질하고 있던 길상에게 서희 애기씨 어머니가 병으로 죽었으니 그리 알라고 말한 후 바람처럼 사라진 나그네. 그가 달아난 환희임을 눈치채고 길상이 뒤따라갔을 때는 삿갓을 깊숙하게 눌러선 준수한 사나이는 거친 걸음으로 달리듯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죠. 마을엔 서울로 일하러 떠났던 곤보목수 윤보가 나타나고 그는 엄밀히 동네 장정들을 모아 거사를 일으킬 것을 종용하지요. 이미 그 조선 땅 여기저기에서 어병이 봉기를 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으니까요. 동학군의 일당으로 엄밀하게 소문이 났던 윤보. 행동은 늘 거칠고 사납기까지 한 그는 내면이 더없이 따뜻하고 정의로운 인성의 소유자였는데요. 빼어난 목수기술을 가진 그는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자 어병을 모아 산속의 또 다른 어병대 속으로 합류하기 위해 병사리로 내려온 거지요. 때마침 집안의 재물을 긁어모으기 위해 병사리로 내려온 조중구는 어느 날 밤 마을 장정들이 거사를 일으키던 날 멀리서 몰려오는 불빛을 보면서 이상한 예감에 사랑의 마루장을 걷고 지하로 숨는데요. 물론 아내 홍씨를 데리고 함께 숨었지요. 의기투합한 김훈장, 윤보목수, 용이, 영팔이, 길상, 송간수 등 대체로 그 서희편에 섰던 선량한 장정들은 모두 모여 낫, 도끼, 쇠스랑, 대창 등 각기 연장을 들고 최참판 댁부터 습격하는데요. 남녀 종들을 모두 도장에 몰아넣고 문을 잠근 후 한패는 곡식, 피륙, 은전, 지폐, 폐물 따위를 싣고 목적지로 떠나가게 하고 다른 한패는 그동안 악행을 일삼던 집사 지서방을 대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는 조중구 내외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는데요. 악인의 전형인 조중구를 죽여야만 본래의 주인인 서희에게 재산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서이기도 하지만 조중구의 만용에 대해서는 이미 온 마을과
생각 있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정오의 감정을 가져 있었기 때문이고, 그가 또 그 친일 인사란 게 알게 모르게 전해졌으니까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또 서희가 집주인이 되는 세상에 오면 군자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겠죠. 그렇게 그 조중구 내외를 찾아서 죽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윤보는 그러나 윤보 목수는 그러나 끝내 그를 찾지 못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엔 이어서 1부의 마지막 얘기를 전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3주가 가까워지도록 작업을 중단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왔기 때문에 계속 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많이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곧 다음 이야기는 올리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후속작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